일본계 미국인이 한국에서 충격받은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 유키 마츠모토입니다. 일본계 미국인 2세로 미국 국무부에서 전략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30대 중반이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한국은 일본보다 작은 나라라고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런 제가 2025년 업무차 한국에 갔다가 완전히 달라져서 돌아왔어요. 포브스에서 발표한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이 6위, 일본이 8위라는 결과를 보고 말도 안 된다며 직접 확인하러 간 거였는데요. 그런데 서울에서 본 것들이 제 모든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일본계로서의 자존심도 무너뜨렸죠.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봤길래 제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숨겨온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2월 포브스에서 발표한 세계 강대국 순위를 보고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한국이 6위, 일본이 8위라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동료에게 투덜거렸어요. BTS 몇 명으로 세계를 흔든다고 강대국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부서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사, 동아시아 파워시프트에 대한 보고서를 써야 해. 특히 한국의 실상을 파악해보자. 한국 말씀이세요? 그래. 요즘 워낙 화제니까.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보면 어떨까? 사실 저는 내심 기대했어요. 현장에 가서 이 황당한 순위가 얼마나 과장되었는지 증명해보고 싶었거든요. 부모님께 한국 출장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유키, 한국 사람들은 요즘 자존심이 강해졌다고 하던데 조심해라.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구나.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해라.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올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일본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선진 기술, 문화, 역사. 한국이 아무리 성장했다고 해도 일본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비행기 표를 끊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번 출장으로 한국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보자는 생각이 강했어요. 국무부에서 준비해준 자료들을 보니 한국의 경제 성장률, 기술 특허 건수, 문화 수출액 등이 나와 있었어요. 숫자로만 보면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숫자는 조작할 수 있어. 실제로 가서 보는 게 중요하지.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시설부터가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입국 심사도 빨랐고 디지털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었어요. 공항 리무진을 타고 서울로 가는 길에 고속도로를 보니 생각보다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현지 코디네이터를 만났어요. 정우현이라는 한국 외교부 인턴이었습니다.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리사 씨. 저는 정우현입니다. 이번 일정 동안 도움을 드릴게요. 저는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우현은 제게 일정표를 건네주며 설명했어요. 내일부터 AI 연구소, 방산업체, 바이오 기업들을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그런 곳들이 정말 볼만한가요? 저는 약간 회의적인 톤으로 물었습니다. 우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직접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니까요. 그 말투가 묘하게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겉은 번지르르 해도 속은 다를 테니 보자고요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텔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우현과 대화를 나눴어요. 우현 씨는 한국이 정말 강대국이라고 생각하세요? 강대국의 정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향력 면에서는 분명히 커졌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요? 내일부터 차근차근 보시게 될 거예요. 우현은 구체적인 대답을 피하면서도 확신에 찬 모습이었어요.
저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현과 함께 첫 번째 방문지인 AI 연구소에 갔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로봇들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본 것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해줬어요. 이 로봇은 우리가 독자 개발한 AI 칩으로 구동됩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3위예요. 일본 제품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저는 조금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몇몇 분야에서는 이미 앞서고 있다고 봅니다. 그 말을 듣고 순간 당황했어요. 하지만 아직 믿고 싶지 않았죠.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방산업체였어요. K전차와 KF-21 전투기 모형을 보여줬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전차는 현재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일본도 방위 산업이 발달해 있는데 일본은 수출 제한이 있지만 저희는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본 것은 배터리 기술이었어요. 전고체 배터리 연구소를 방문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전기차 업계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언제쯤 상용화될까요? 3년 내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곳을 돌아보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거든요. 우연히 물었어요. 어떠세요? 생각과 달랐나요? 이건 국가 프로젝트 쇼잉 아닌가요? 실제로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우현은 웃으며 말했어요. 내일은 더 다양한 곳을 보시게 될 거예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솔직히 예상보다 인상적이었지만 아직 일본을 넘어섰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일본 외무성 지인 야마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리사, 한국에서 어때? 요즘 한국이 언론 플레이를 잘해서 과장된 부분이 많다던데 아직 며칠 더 봐야겠어요. 하지만 생각보다는 조심해. 한국 사람들이 워낙 자랑하기 좋아하니까 객관적으로 봐야 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야마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직접 본 것들은 분명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때 가방에서 어머니가 주신 편지를 발견했어요. 출발 전에 한국에 가거든 읽어보라며 주셨던 거였죠. 편지를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유키에게. 이제 말해도 될 것 같구나. 나는 사실 교토 사람이 아니란다. 서울에서 태어났어. 전쟁 중에 고아가 되어서 일본 가정에 입양된 거야.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한국계라니요? 내가 어릴 때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한 것은 내 상처 때문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고 있단다. 한국을 제대로 보고 알아.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 한국에 대한 우월감.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누구지?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의문스러워졌거든요. 다음날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미래기술 심포지엄에 참석했어요. 우연히 함께 갔는데 저는 아직 어머니 편지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의 AI, 로봇, 방산 기술에 대한 발표들이 이어졌어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와서 설명하는데 내용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현재 우리 AI 기술은 특정 분야에서 구글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육지 기술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표준을 주도하고 있어요. 발표를 들으면서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이론적으로도 일본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앞서는 분야들이 많았거든요. 질의응답 시간에 우연히 손을 들었어요. 발표자님께 질문드립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빠른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때 우연히 저를 보며 말했어요. 리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의 성장에 대해서요. 갑자기 시선이 집중되자 당황했어요. 아직 판단하기에는 과거의 영광이 현재를 보장하지는 않죠. 중요한 건 지금 누가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느냐 아닐까요? 우현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논리적으로 막힐 것이 없었어요. 제가 이틀 동안 본 것들이 그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거든요. 맞는 말씀이네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나고 우현과 함께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한 거였죠. 우현이 제안했어요. 오늘은 좀 다른 곳을 가볼까요? 거리에서 보는 한국도 중요하니까요. 먼저 명동에 갔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대부분 한국 제품을 사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화장품 어떻게 써요? 서양 여성이 한국어로 물어보더라고요. 저기 저 사람들 보세요. 우연히 가리킨 곳에는 유럽계 청년들이 K-POP 댄스를 따라하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유행일까요? 우연히 물었습니다. 저는 생각해봤어요. 단순 유행이라기에는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네요. 홍대에서는 더 인상적인 장면을 봤어요. 각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우연히 물었어요. 단순히 음악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더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녁에는 한강에서 치맥을 했어요. 야경을 보면서 우현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저는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드러냈어요. 어떤 면에서요? 기술적인 면도 그렇고 문화적 영향력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과거만 봤나 봐요. 우현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과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현재가 더 중요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과거의 관점으로만 현재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한국은 정말 달라졌네요. 리사 씨도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이틀 만에 제 생각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마지막 날 오전 우현과 함께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이번 출장에 대한 총정리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우현이 물었어요. 기술력도 놀라웠지만 사람들의 에너지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뭔가를 이루려는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비교 자체가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우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경계하시는 것 같더니 많이 달라지셨네요. 솔직히 편견이 있었어요. 일본계로서의 자존심도 있었고요. 지금은 어떠세요? 국력이란 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의 이야기, 꿈, 열정. 그런 것들의 합이죠. 한국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나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은 지금 자기만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가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네요. 우현과의 대화를 마치고 혼자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정리했어요. 처음 계획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목도 바꿨어요. 원래는 한국의 과대평가된 국력이었는데 동아시아 파워시프트 전통을 넘어서로 변경했습니다. 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편지 읽었어요. 이제 이해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그래, 이제 알았구나. 엄마도 자랑스럽다. 귀국 전날 밤 저는 비행기 표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며칠 전에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우현에게 이메일을 썼어요. 우현 씨, 이번 출장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저 자신을 찾는 여행이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 느낀 것들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다시 서울에 올지도 몰라요. 정식으로 함께 일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은 이제 세계를 향해 조용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 과거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국력을 보여주고 있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출장으로 저는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제 정체성에 대한 이해였어요. 일본계 미국인이라는 복잡한 정체성 때문에 항상 혼란스러웠는데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저만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말이에요. 워싱턴에 도착해서 동료들에게 보고할 때 모두 놀라워했어요. 리사, 이 보고서 정말이야? 한국이 이 정도라고? 직접 보지 않으면 믿기 어려울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부서장은 만족스러워했어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보고서네. 좋은 일 했어. 몇 주 후 한국 주재의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문화교류 담당관 자리가 비었는데 관심이 있냐는 거였죠. 한국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인사 담당자가 물었어요. 네, 정말 가고 싶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배운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지금 저는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연가는 좋은 동료가 되었고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한국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내가 엄마의 고향에서 일하게 되다니 정말 신기하구나. 가끔 일본 친구들이 묻어요. 리사, 한국이 정말 일본보다 나아?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비교가 아니라 이해가 중요해요.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나라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어요. 기술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지만 결국 나라의 힘은 그 나라, 사람들의 꿈과 열정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배웠죠. 저는 이제 일본계 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복잡하지만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분명히 새로운 발견이 있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토리TV 저는 유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